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극반 제48 세랑극회 네, 제48회 정기공연 보도지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랑극회 제48대 세컨드 기획 정영수라고 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 중 핸드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안 끄시는. 네, 둘째, 공연 중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니까 네, 끝나고 나서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화장실 사용은 공연 중에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급하신 분들은 큰일 난 거니까 참으세요. 네, 그러면 세랑극회 제48회 정기공연 보도지침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잠시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2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에 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주혁과 김종배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외신 기자들만 있을 뿐 국내 기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공기를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월간 독백의 특집포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솔직히 난 두렵습니다. 다가올 사태가 두렵습니다. 난 내가 겪을 위협도 두렵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겪을 위협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내가 이 위협들 앞에서 정말로 내 진실과 양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정말로 진실되고 솔직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질 않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핑계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바로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같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하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와우! 오늘도 꽉 찼군요.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이 재판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왜 여러분은 이 재판을 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걸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개소리입니다. 완벽한 개소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안 들립니다. 저 남자는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유로 방종을 부릅니다. 저 남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유 주장하라. 국가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화하시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하는 저 남자야말로 방종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지켜보지 않으면 저 남자는 계속 방종해질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와 달리 계속 지켜봅시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봅시다. 이 재판은 저 남자의 방종을 1%라도 돌릴 수 있는 최후의 고리가 될 겁니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 뭐합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벌떡 일어서질 않나.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질 않나. 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앉아요. 재판을 시작합시다. 재판은 엄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뜨거운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원고 측과 피고 측 어느 쪽도 뜨겁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이완님은 강요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자유민주주의까지. 하마터면 강요할 뻔했네. 자, 그럼 원고 측 검사님이신 최동결 검사님이 등장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인인 방승욱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마십시오. 자, 다음 차례가 바로 오늘의 재판이 열리게 만든 1등 공신 방종환 국민 아이콘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입니다. 이들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들은 아직 유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난 박수를 칠 겁니다. 저들은 아직 무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주목! 마지막으로 등장하실 분에게는 각별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유죄인가? 유죄가 아닌가를 결정하십시오. 이들이 유죄인가? 유죄가 아닌가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국가의 운명을 한 몸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송원달 판사님을 세상의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판사님 입장분이 기입을 하다니 다들 기입합시다. 그만두세요. 요즘 세상 분위기를 알면서 이 법이 법다워야 법 앞에서 기립할 텐데 법 앞에서 눕지 않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자, 모두 앉읍시다. 자,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형사 2부 제7154의 29호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권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피고 김주혁은 한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인 자이고, 피고 김정배 또한 한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월간 독백의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서 그런 정부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통상 국가적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가해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보도에 단지 참고만 해오는 것이 국내외 언론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마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소위 보도 지침이라고 왜곡하여 불법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또한 월간 독백을 통해 문화공보부의 협조 요청문을 공개하고 불법 출판함으로써 본국이 아닌 타국의 언론사 및 기관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및 국가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기네요. 말이 너무 길어요. 할 말을 쉽고 짧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복잡한가요? 에이, 그리고 말이 너무 무섭네요. 강한 비판적 견해, 국가적 기밀사항, 불법 기자회견, 외교상 기밀설, 국가모독. 이 단어들을 듣고 피고인들을 바라보니 이 준수한 피고인들 얼굴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무섭지 않습니다. 피고 김주혁은 기자예요. 기자의 본분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신문 사러 온 백세는 이런 지시문이 써 있습니다. 그 기사는 보도하지 말 것. 그 기사는 꼭 일면에 실을 것. 그 기사는 맨 뒤, 맨 밑에 실을 것. 김주혁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에 신문사의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는 그 백세를 당연한 일처럼 여겼으니까요. 그 당연한 일이 김주혁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김정배를 치다가 그 백세를 보여줍니다. 김정배의 눈에 들 백세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두 사람은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백세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죠. 그러니까 헌법대로 행동한 모범적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헌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저런 음모 세력들을 법정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네요. 이 검사와 변호사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이 유죄와 무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양쪽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거리를 꼭 좁혀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곳은 죄를 가르는 법정인 동시에 말을 주고받는 광장인 동시에 마음을 고백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는 오늘 재판에서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세요. 거리를 좁히세요. 저는 말과 말의 조율을, 이 거리와 거리의 조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이 있는데 월간 독백 보도지침 특집부 피고 김주혁이 10개월 동안 수집한 584건의 국가 기밀이 바로 이 책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두 건만 공개가 되어도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 김정배는 이 584건의 국가 기밀을 책으로 만들어 3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 584건 곱하기 3만 부만큼의 거리를 그것이 무슨 수로 좁힐 수 있단 말입니까? 좁힐 수 있습니다, 검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실린 이 국가 기밀을? 100명이 넘는 방청객들에게 584건의 국가 기밀을 다 읽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방청객들의 반응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방청객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국민의 반응 보면 알겠죠. 정말로 기밀인지 아니면 기밀인 척하는 평범한 신문기사인지. 그 평범한 국민들이 과연 거대한 국가의 작동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대방아님, 지금 검사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가 정말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헌법상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기 모인 국가의 주인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각해달라는 검사의 말을 기각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글쎄요, 뭐 여기 실린 내용이 그렇게나 거대한 내용인지 의문이지네요. 이 책의 첫 장 첫 줄, 수입 농산물로 농촌 판매 직전이라는 기사는 보도하지 말고. 이건 왜 기밀입니까? 외국 농산물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국내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면 국방부 고위 관료들 미국 F-15 전투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처분의 예정.
이건 왜 기밀인가요? 국방과 관련된 기밀이 누설되면 주변 강대국 및 북한의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언 심철없이 중국 방문. 이건 왜 기밀입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코미디언이 공산주의 국가에 오기로 하다니. 이런 웃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재판에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지금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더 바보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왜 국가 기밀인지 아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자고 그만들 좀 합시다.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를 바보라고 하면 바보들과 판결을 내린 난 뭡니까? 그 두 사람은 이제 피고에 집중하세요. 피고 김주혁은 이 책의 출판 경위를 한번 세세하게 진술해보세요. 세세하게 진술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아침마다 신문사로 오는 팩스를 입수해서 이거를 인쇄해서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 팩스는 신문사의 어느 부서로 오는 겁니까? 편집국장실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편집국장실로 오는 팩스를 왜 일개 기자가 받아봤을까요? 그런 고난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국장님이 아침마다 읽어주십니다. 모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편집국장은 보도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알맞게 정보를 선택해서 읽어줄 수 있겠지만 기자는 그럴 권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실의 팩스는 신문사의 재산입니다. 신문사의 재산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부장실 팩스는 쓰고 국장실 팩스는 쓰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보도 지침 그거 말고는 보도 지침이라. 그 보도 협조사항을 말하는 거로군요. 그 보도 협조사항이 담긴 팩스를 어디서 자, 어떻게 입수했나요?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편집국장실에 있었습니다. 자꾸 협조사항을 지침이라는 어휘를 써서 마치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검사가 알기로 보도 협조사항은 국가적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보도에 단지 참고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시적인 어휘입니다. 그 기사는 1단으로 할 것, 이 단어는 뺄 것, 저 사진은 넣을 것. 문장 전체가 지문입니다. 아니, 협조사항인데 주로 지시적인 어휘를 사용합니까? 둘째, 압박입니다. 국방부가 희생 장병들을 위한 성금을 회식비로 사용했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신문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말 것. 결국 보도를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방부 회식보다 좀 더 중요한 사건들이 신문에 실려한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보도 협조사항을 보다 보곤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군. 네,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입니다. 피고는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걸 한번 가져. 네,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이 좀 바람직하게 판결난다면 말입니다. 피고 김주혁은 이전에 대통령 반대 시위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네요.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좀 바꿔주시죠. 저는 현직 대통령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살포라고 써있는데 살포가 아니라 소지입니다. 자, 뿌리면 살포, 가지고 있으면 소지. 살포, 소지, 살포, 소지. 전 뿌리기 직전에 잡혔으니까 소지입니다. 피고 김주혁은 피고 김정배와 함께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몰라서 물으십니까? 뭐라고요? 몰라서 묻냐? 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검사 최돈결은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않나요? 검사 대답하세요. 검사 대답하세요. 야 돈결아! 대답해 임마! 최동결! 대답해 임마! 왜 대답을 못해? 이 50년 역사 전통을 잘하는 한국대 연구반을 왜 들어왔는지 대답을 하란 말이야. 1학년 최동결 그냥 들어왔습니다. 몇 번쳐? 너! 자를 통해 연극을 실험하고 싶습니다. 몇 번쳐? 너! 질문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 선배님 저는 탈출만 가려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넌 대가리 박아. 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너희들이 연극반에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연극반에 올 이유가 있던 것이다.
물론 너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왜냐? 너희들의 껍데기 같은 의식이 너희들의 보석 같은 무의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부터 그 의식을 깨고 무의식을 불러오겠다. 어떻게? 아빠다리. 자, 이건 징이다. 공부를 입는 내가 적기. 꽹가리 장구 목 징. 머리에 징 울리면서 나머지 새끼들을 모두 감싸준다. 징은 그 어떤 소리도 다 감싸준다는 말이다. 우리 영국반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꼴통도 또라이도 우리 영국반에서는 하나가 된다. 막걸리 같은 새끼, 소주 같은 새끼, 맥주 같은 새끼, 양주 같은 새끼들이 모두 다 이 징 안에 담겨있다. 자, 징을 들어라. 담아라. 너희들의 위장에 모두 담아라. 그리고 쥐라. 그게 바로 연기정신이야, 이 새끼들아. 수균이 올라오지. 그게 바로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야.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어 소리를 질러. 그게 바로 생신이다. 연기는 생신을 말하고 또 시작된다. 야, 잠깐만. 우리 집은 부자다. 대대로 부자다. 된다스코 배부르게 공부만 해온 내가 싫다. 유리 같은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난 이 곡 속에서 거리도 되고 싶고 도둑도 되고 싶고 형변가도 되고 싶다. 다음. 우리 집은 가난하다. 대대로 가난하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 등만 바라본다. 그 무거움을 털어버리려고 공부했던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영국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 귀족도 되고 싶고 돈 많은 귀족도 되고 싶다. 그럴 수 있다. 자, 다음. 수업 듣기 싫다. 대학도 가라니 것 같다. 영국반에 들어오면 술도 맨날 마시고 이쁜 선배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에우씨. 야,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다음. 왜 술을 먹이냐? 왜 억지로 술을 먹이냐? 술 먹어야 연극하냐? 야, 참술. 이 아니라 뭐 임마? 왜 억지로 술을 먹이십니까? 꼭 술을 먹어야지만 무의식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대충 어디 선배한테 건방지게 그 논쟁을 하는데 위아래가 있나요? 오성과 한웅은 7살 차이였다는데. 이건 전통이야, 전통. 이 장기 선배님부터 쭉 내려온 전통. 그것도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어디 가면 새파란 신입생이 토를 달아. 의심하지 마. 마셔. 작년에 선배님도 마시다가 응급실 실려 가셨다면서요.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아이 그래도 나는 극복했어. 마시라면 마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제발 마셔. 뭐 너무 잘 버텨. 아니 저희는 잘했는데 왜 뻗쳐합니까? 뻗치면 뻗쳤대. 네. 자,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 잊지 말게.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겨울이야 하네.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연극하기 전에 인간이다라는 뜻이야, 인간이. 내가 너희들을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모두 하나! 둘! 다시 하나! 야, 목소리 많이 컸네. 햄버거가 이동하고. 얘들아, 인사드려라. 강민수 선배님이시다.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반갑다. 우리 선배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역반 대선배님이시다. 영국반이 나온 최고의 햄릿이었지. 지금은 총학생의 문화국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컨트롤하시는 분이야. 이 한마디로 운동 좀 하시는 분이야. 이 연극을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지. 왜냐?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먼저 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영원히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대선배님이 왕림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연기를 야야! 오늘의 대선배님은 따로 계신다고. 선배님! 얘들아, 인사, 나이스, 큰절을 드리자. 뭐하니 마? 일어나. 자, 우리 영국반을 창립하시고 이 법대 수석입학의 천재이시자. 지금 법대 최연수 교수인 동시에 최연수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송원달 교수님을. 오호. 오늘은 연극반 선배로 온 거야. 송원달 선배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약간 중요한 소개를 왜 빼냐? 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솔직히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만 다뤘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태일을 알게 됐지. 그 장례식을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바로 이 성원날 선배님이죠. 맨날 수업도 안 들으면서 뒷조사밖에 안 하고 다녀. 네, 선배님의 뒷조사가 저한테는 수업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최하수 교수의 최하사학과다. 아니 근데 우리 연극반이 언제부터 입을 말하는데 써가지고 입은 마시는데 써야죠. 얘들아 술 가자. 이 양주부터 가자. 양주가 이 말이냐? 소주부터 가자. 그래. 우리는 무조건 섞어야지. 그게 영웅 정신이지.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가팅 대령이야. 아니 이걸 누가 다 마셔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마셔요? 마실 수 있어 임마. 교수님 한잔 하셔야죠. 송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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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달. 아유 아직도 이 생을 쓰나? 교수님 가져가신 이번엔 신입생들. 자 끈을 풀어라. 동결해. 가자. 야 김지영 아직도 의식이 안 올라오냐? 김가 김주영.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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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이게 마실 수 있으면서 안 마시면 돼. 할수 있는데 안 하니까 제일 나쁜 새끼야 저거. 제일 치사한 새끼. 야 생일 비었구나.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 선배님, 그땐 괜찮으셨어요? 뭐가? 그때 그 일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 뭐 어디에서? 뭐 이곳 저곳에서요. 몰라서 네, 정말 몰라서 묻는데요.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혹시 뭘 모르겠다는 겁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다는 건지. 이 책에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이 책에 권력인가요? 아니면 뭐 폭력? 자본? 이 책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아니 그냥 책은 아니죠. 진실이 담기는 책이니까. 진실이 담기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 네,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뭐 하면 더욱더 사랑을 표현해볼까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법정모 도비 국가모독죄로 추가 기소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별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강제로 작별하기를 봅니다. 피고 김정배는 월간 독백의 편집인으로서 피고 김주혁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보도협조상 150매를 검토 분석한 뒤 월간 독백 특집보로 출간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밀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뭐 경찰한테 물어보시죠. 매달 발행일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서 절 데려갑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명찰을 안 달았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명찰을 달지 않았는데 또 경찰인지 알아보시는군요. 도둑이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뭐 좋습니다. 데려가서 뭘 하나요? 잡지를 함께 펴놓고 사이좋게 밑줄을 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밑줄 금품만 싹 빼놓고 잡지를 다시 발행합니다. 월간 독백에도 실리면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나 실리나 보네요. 뭐 그랬나 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당해서 쫓겨난다는 기사가. 아니 그게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죠. 아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이 서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아주 보란 듯이 소개를 했군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기라도 바란다는 겁니다. 네!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사진도 막 찍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고 김정배는 피고 김주혁과 함께 보도협조상을 공개할 것을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음모하였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한 큐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니죠. 음모는 나쁜 짓을 꾸밀 때 음모 아닌가요?
이건 착한 짓을 꾸민 건데요. 그리고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검사님은 왜 자꾸 까먹으십니까? 이 말은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아, 나 진짜. 검사님! 왜 자꾸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침은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어른의 지침은 보란듯이 따르는군요. 제 친구 최모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택하라고 하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그 책 제목이 보도 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인데 책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친구 김모 씨가 정했습니다. 예, 제가 친구 김모 씨입니다.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고 제목을 정한 음모는 무엇인가요? 음모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히 신뢰될 기사를 실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정치권과 그 지침을 따르고 있는 언론. 이게 바로 음모 아닙니까? 이 책에 실린 사안들은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피고인들은 과연 인지하고나 있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한국인가요? 피고 이번엔 대통령을 사랑하는 발언을 하시는군요. 추가 기소를 원하시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전 현직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하하.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이 더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한반도 곳곳과 DMZ에 핵무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런 기사가 좀 널리 알려져야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세가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값이 싸질 수도 있고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야, 요게 한반도 이익과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니 뭔가요? 어쩌면 피고인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피고 김정백에 묻겠습니다. 월간 독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잡지인가요? 몰라서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답하세요. 검사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동결아, 너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환살이여, 환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가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을 비난하고 조선을 어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복군의 행보,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이성의 재판, 관리들의 오만, 그리고 세상 곳곳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는 부패, 이 더러운 똥소 같은 세상을 어찌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자루의 단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 이게 바로 독백이야. 마음의 말이지.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지. 이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을 혼자만의 시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독백이고. 자, 돌아가면서 독백을 던져봐. 이 잔디밭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진실된 독백을 하는 새끼. 가을 정기 공연의 주인공이 된다. 알겠나? 자, 그럼 최동현. 네! 나부터 나와봐. 네! 죽이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여, 이 화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꾸는 것. 내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어찌 견뎌낼 수 있을까? 북군 행보, 제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구성의 재판, 관리들의 오만, 세상 고닥치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는 부패, 이 더러운 뚱뚱같은 세상을 어찌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자루의 던더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선배님을 오마주했을 뿐입니다. 훌륭한 새끼. 들어가. 네? 다음. 이제
나 혼자. 혼자 남은 새끼 엎드려. 나는 왜 딴 거랑 소해. 아이 됐어 들어가. 다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가득 슬픈 분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어디죠? 이방입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마.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시그마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방금 가는 여자 기차를 타고. 아니 갑자기 노래 왜 불러? 전 이런 노래가 진짜 높겠다. 그거 금지곡이잖아. 아니 왜 금지된 거죠? 햄릿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제대로 미쳤구나. 아 위험하세. 야 너 탈춤반으로 꺼져. 네. 들어가. 다음. 자, 너무나 죄송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문제를. 야 엎드려. 야 너 준비 안 해왔지? 했는데요. 아니 내가 교수님 과제는 빼먹고 이 선배님 과제는 빼먹지 말자 그랬잖아. 성배야. 네 선배님.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뭐예요? 채플린 위대한 독재자에 나온 연설이야. 미안합니다만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군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남이 불행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발명된 진짜 이유는 지구 전체 인류에게 화합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수백만이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축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인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합을 이룩합시다. 하고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에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 정권은 사과하라며 도서관 농성에서 투신했습니다. 사과, 이게 얼마나 소박한 소망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 단지 사과를 받고 싶어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유서입니다.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그 학생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독백이를 읽어주십시오. 신기해. 그냥 종이일 뿐인데 말이 적혀있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적힌 종이가 언제나 세상을 뒤흔들었어.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강력한 독백이 되는 건지도 모르지. 이렇듯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합니다. 월간 독백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담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은 죄다 세상을 향한 말들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영동 지조실에서는 왜 자꾸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나오는지, 왜 자꾸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지. 하지만 이 말들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실렸었죠. 아주 가끔씩 신문이 아주 작은 귀퉁이, 그 귀퉁이 애라도 쉽게 해서 편집국장과 싸우고 조판실을 사수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그것도 안 되면 따로 인쇄해서 호의로 퍼뜨린 기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런 기자들과 함께 만든 잡지가 바로 월간 독백입니다, 본인님. 우동문이 02-456-7890, 02-456-7890, 7890, 7890, 띠링띠링. 이상입니다. 여기는 검사석입니다. 압니다. 하면서 왜 왔습니까?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요. 늘 궁금했습니다. 검사석에 앉으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럼 검사가 되시 무엇하러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무서워서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주려고 애쓸까 봐. 네, 저도 변호사는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죄 있는 사람 없다고 우길까 봐. 본인에게 걸맞는 저 자리로 빨리 돌아가시죠. 그래서 마음껏 우겨보세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애써보세요. 이곳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햄릿 독백이 떠오르네요.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학생을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몰라서 묻나? 이해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 변호인은 농담 말고 진단에 집중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연행된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2월 13일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5일 동안 어디 있었나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서요. 도착해서도 몰랐습니다. 아이, 몰랐습니다. 방이 껌껌하고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욕조 하나만 있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겪으셨나요? 또 대학생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몰라서 묻나? 또 햄릿 독백이 떠오르네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또 농담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진담입니다. 피고인들의 몸에 그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공을 받았다 증거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는 증거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이 다 넘어진 상처라 결론이 났더군요. 아니, 한 번 넘었을 뿐인데 온 몸을 펴먹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는 증거들로 끝없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의 안 했는데. 제 말을 제기할 이의가 없었나 보죠. 제기할 이의가 없었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었던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만들 좀 하시오. 이 정신들 차려요. 오늘 정말 이상합니다. 자, 피고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구속 영장도 없이 끌려갔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요, 우리나라 원래 영장 없이 연행되고 구속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피고 김주혁이 전해준 보도지침 584항이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웃겼습니다. 뭐가 웃기죠? 대학생들이 종로 3가에서 시위를 하고 나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한 사진 절대 씻지 말 것. 대통령이 재래시장 방문해서 순대 먹은 사진은 일면에 실릴 것. 이야,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대통령이 무려 순대를 쳤군요. 해일만에 실리시만 합니다. 그렇다면 본 보도지침을 어떻게 출판할 결심을 하셨나요? 아유, 웃고 싶어서요. 요즘 세상에 워낙 웃을 일이 있어야죠.
경제 위기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슬플 때마다 읽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독백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취재하다가 잡혀가고 인쇄하다가 잡혀가고 배포하다가 잡혀가고 요 잡혀가는 것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나올 때보다 자고할 바에는 그냥 없애면 되지 않나요? 아유, 이분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일부러 없애지 않아요. 이 월간 독백은 8,000부 정도만 제작되거든요. 어차피 8,000부의 힘으로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저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갈 듯 풀어주고 풀어줄 듯 잡아가고 잡아갈 듯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숨통을 아주 작게 틔워주는 거예요. 마치 언론이 잘 가. 언니가 같기도 하고! 언니가 같기도 하고! 월간 독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왜 계속 발행하시나요?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말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김지혁 기자에게 묻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국가 안보상을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애국자니까. 그런데 보도지침은 왜 공개했죠? 애국자니까요. 알리면 알릴수록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자들의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보도하지 말 것. 지하철을 일본에서 시가의 2배에 샀는데도 보도하지 말 것. 참, 완전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학 시절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몰라서 묻나.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여대생이 성희롱 당한 정도의 사건을 외면해 실을 만큼 그렇게 세상에 물 수가 없나. 성희롱이 아니고 성고문입니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가 성고문을 했단 말입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공권력이 성폭행을 했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눈만 감으면 나타나던 두터운 입술과 지퍼를 풀은 채 드러낸 성기와 귀에 쟁쟁한 욕설,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처로운 호소, 혁명을 위해 서는 성적 수치마저 팔아먹는 운동권의 악의 그걸 내 앞에서 왜요? 내가 뭘 거야 다 읽어주는 거야? 신문이 발행되기 시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네.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또 자네 같은 젊은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세. 학생운동 칠포경락인 자네를 내가 빨았네. 면접 때 자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반대를 부르쓰고 내가 받은 거라고. 제발 좀 살살하게. 어차피 신문은 매일 나오고 세상에 기사거리 많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클리듯 끌려가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국장님이 지방신문의 기자실을 썼던 양심선언문 맞죠? 이 선언문에 서명한 기자들은 줄줄이 해고되고 신문사는 폐간되고 대학 도서관에서 그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 꼭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좋아. 쓰고 싶으면 쓰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위주로만 쓰게.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걸세. 당연히 일면이 아니겠지. 또 성고문 사건이 아니라 성모욕 사건이라고 완화된 표현을 쓰게.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균형의 최선일세. 그 파일은 뭡니까?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 김지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네, 김주혁 기자가 입사를 했던 순간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피고의 입사 시절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정합니다. 위험한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좋습니다. 피고 김주혁의 기자 생활은 어떠했나요? 항상 주위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선배들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선배들이 정치꾼과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망상을 했으며 언제나 위험한 어린이들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씨가 그러더군요. 신문사에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드나드신다고. 사실입니까? 어떤 검은 옷을 말해요? 상당히 검은 옷들 말입니다. 신문사 직원은 아니지만 더 직원 같고 기자도 아니지만 더 기자 같고 편집국장이 아니어도 더 편집국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건 제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때리는 겁니다. 이건 애국 시민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때리는 겁니다. 편집국장 선생님. 하여튼 이 손이 문제야. 이 허연 손이 문제야.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도 열리죠. 프로야구도 열리죠. 에마부인도 개봉하죠. 국민들이 듣고 싶은 기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기사는 외면하고 정치만 잡고 늘어지나요? 신문이 왜 이렇게 정치적이야? 신문이 다양성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팩스로 보냈을 때 알아서 척척 협조하면 내가 직접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5,000불 시대에 왜 협조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시대에 왜 협조를 안 하냐고!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는 시대에 왜 협조를 안 해!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 백박 쥐세요. 이 족같은 볼펜 자루주고 평생 시킨 대로 받아쓰기나 하면서 사세요. 씨발로. 국장님, 이번에도 모든 신문의 일면이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활짝 웃는 얼굴까지 다 똑같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어떻게 모든 신문이 매번 똑같을 수 있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대답해 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제발 좀 나 좀 놔줘. 니를 놔줘 이거라.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가고 이 개새끼들아.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김주혁 기자는 평소 살질에 피해 마상이 심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주혁. 제발 나 좀 놔둬. 이상입니다. 지금이 신문사에서 맡은 업무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회계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수서리를 작성하거나 복사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는 팩스를 받아서 편집국장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 팩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던가요? 워낙 많은 종류라서 그 팩스를 받은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팩스만 건네주고 나오면 찡! 그리고 김주혁 보시죠. 선배 기자가 본분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요.
그 팩스입니다. 예,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팩스의 존재 여부로 피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없는 진실을 꾸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진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왔었나요? 증인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증인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유대리. 좋은 아침이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간밤에 부탁하신 서류는 책상에 딱 복사해뒀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다. 뭐 수습 일은 할만하고? 그럼요. 저도 열심히 해서 선배님처럼 좋은 기자가 될 거예요. 네. 좀만 더 버텨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도 넌 도와줄게. 좋은 기자 되는 거. 감사합니다. 무슨 팩스야? 왜 그렇게 안 해? 잠깐만 보자. 괜찮아. 이건 유대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거야. 유대리 괜찮아. 유대리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유대리한테는 절대 피해가지 않아. 진짜 고마워. 내가 유대리한테는 절대로 피해가지 않게 할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서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 기자 할 수 있을까요? 증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내 신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증인, 위증을 하시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이고 나발이고. 야! 술이 나왔어! 야, 미안하다. 우리 접사가 상당히 가난해요. 내가 뭐 술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자, 소주랑 어디 갔어 이거? 네, 오징어는 대접할 수 있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우리 연극반 땐 소주에다가 새우깡이었잖아. 뭐? 너 새우깡도 먹었어? 이런 부르주아 새끼. 나는 무조건 라면 좀 먹었는데. 야, 라면이 새우깡보다 부르주아지. 넌 밥을 안 주러 먹냐? 야! 이러니 부르주아 새끼들. 야, 인마. 대학생이 술 마실 때 감히 안주를 처먹어? 개새끼들, 마. 건배. 건배! 지가 제일 많이 먹었으면. 여기서 다이어트 해, 임마. 월간 녹배. 참 꾸준히 나오는구나. 너 아닌구나. 야, 몰라서 묻나? 이 발행될 때보다 평균 열흘씩 유치장에서 살다 나와. 보통 구류라고 불러. 2년 동안 24부가 나왔으니까 내 수명에서 240일 경찰서에 갖다 바친 셈이지 임마. 이야. 멋있지? 너가 나보다 낫구나. 간지럽다 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서로 바쁜 사이에. 이거 안 먹었잖아. 겁나게 바빠 임마. 야, 이거 엄청난데? 이거 여기서 낼 수 있을까? 야, 너 왜 갑자기 이런 거 들고 와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 임마. 나 아빠잖아. 아빠한테 팔리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그냥 잘 사셨잖아요 임마. 야, 그래. 나 맨날 눈 감고 살았거든. 이러다 장님 되겠다. 나도 눈 한 번만 떠보자. 나 들어갔다 나온 지 뽀름밖에 안 되는 게 진짜. 자,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아니 하필 이럴 때 왜 나밖에 없냐?
후보들은 많았지. 그래. 근데 너만 총각이더라. 야 살려줘. 내가 결혼할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야, 너 이번엔 어디 갈지 알고 있어? 대충은 내가 독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닌데? 가면 많이 맞을까? 야 이건 맞는 정도가 아닐 거야. 야, 우리 잡혀가면 네가 최대한 빨리 빼줘야. 야 우리 이 새끼 나를 걸고 넘어져. 야, 너 그래서 같이 안 해줄 거야? 아! 쪽팔리기 싫고 내가 잡지 24권으로 240일 기록을 썼는데 아마도 이거 하나에 신기록 세울 것 같다. 개새끼. 야, 너네 이게 어떤 사건이 될 건지 알아? 글쎄, 이거는 국가를 고발할 사건이 되는 거야. 너네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 아니지. 이건 국가를 고발하는 게 아니지. 이건 지금 국가인 척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자들을 고발하는 거야. 우린 지금 국가랑 싸우는 게 아니고 가짜 애국자랑 싸우는 거야. 명쾌하구나. 난 애국자니까. 야, 너 진짜 애국자구나. 야, 그럼 이거 너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야. 그렇게 맨날 끌려고 야, 인마 나랑 손해야 임마. 농담. 웃어 임마. 맡아줄 거지? 싸게 해줄게. 야, 그래. 야, 자, 건배! 야, 안 해줄 거 야, 그만 때려. 아이, 그나저나 너 이 다음 달에 돌잔치 아니냐? 맞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거 다음 달에 터뜨릴까? 너 돌잔치 끝나고. 아이, 재수 씨한테도 미안하고. 미룰 일이 아니야 이거. 한 달을 미루면 이 나라가 한 달만큼 더 깜깜해지는 거야. 나 좀 멋있지 않아? 아이, 진짜. 건배! 야! 야! 자, 새우 박수! 이번 정기공연 레파토리는 여기서 찾는다. 뭔가 이게 뭔데? 빨간 책. 양치! 그래, 우리도 야한 것 좀 해보자. 아니에요. 금지당한 책.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나가. 야, 너 금지당한 책을 어디서 구했어? 그냥 학교 번째방에 박스로 들어왔던데. 이 안에서 정기공연 레파토리 찾아보자니까 임마. 야야야. 근데 우리 헬미탁이란 건? 햄릿은 별로야. 우물쭈물하다가 어중간하게 독서하는 그런 내용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 하려고 우리 연극반 들어온 거 아니었어? 그지? 근데 우리 이래도 되냐? 이거 나라에서 금지하는 책인데? 하지 말라는 게 재밌잖아. 로미오 줄리엣 봐봐. 걔 집안에서 열심히 사랑하세요 했으면 이 작품을 담았겠네. 그거는 집안이고 여긴 나라잖아, 나라. 그럼 나라 틀렸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 뭐 하면 안 되는 욕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는 거야. 이야, 이 멋진 새끼. 너 판검사해라. 아무튼 하자. 들고 이거 빨리 그냥 안 주고 안 주고. 이거다.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승리.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외쳤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다. 근데 그게 금소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돌아버린 거지. 절대 권력이었던 기독교가. 그게 지금까지 금서가 될 이유야. 야, 인마. 권력한 척 대변인형을 권력이 좋아하겠냐, 임마? 자네는 어둠의 길을 선택했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권력자들이 가만 놔둘 것 같은가? 쟤네가 교황 앞에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이 그나마 자기 일기장에 1610년 1월 10일
지구가 대응을 돕는다. 고마워요 갈릴레이. 자네가 새로운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영 속에 있는 자네가 보인다네. 자네가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때마다 살점이 타는 냄새를 맡게 된다네. 나도 진실을 사랑하지만 진실보다는 자네를 더 사랑한다네. 진실을 말하지 말게 갈릴레오. 진짜 덕백이네. 꼭 나한테 하느라 가다니까. 그래도 여전히 금소인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무슨 이유야? 그냥 권력에 저항하는 주인공이 나온 이야기는 읽어보지도 않고 금서로 때려버리는 거야. 햄릿도 왕을 죽였는데 햄릿은 금서가 아닌데. 아이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그래. 죽였잖아. 그건 가족 싸움이야. 이거는 생각과 생각 싸움이고 임마.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라 신이 오게 되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야, 너 미쳤어? 왜? 야, 아무리 표현에 자유하지만 적국의 원수한테 만세라고 하는 건 좀 심하잖아. 야, 내가 그랬냐? 김수영이 그랬지. 그래, 김수영도 진짜 김일성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맞아. 이런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없나. 야, 이런 얘기. 아무리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저 정도까지 인정하면 이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녀는 거친 숨을 헐떡했다. 내 몸이 활처럼 변다. 야, 똑바로 뜯어 말해. 양반 일어날 수가 없어 임마. 나는 몸을 뒤집는다. 그녀의 몸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빨갛게 달아올라. 빨갛게 달아올라. 이런 게 빨간색이야. 이런 게 금서라고. 이런 불교한 책은 영원히 금지해야 돼. 온 국민이 건전한 정신을 살아가듯 밝혀진 이 책은 내가 가져가서 불질러 버리겠어. 야, 갖고 싶다고 말을 해, 병신아. 고마워. 야 고맙다 야. 야, 암튼 이걸 하는 거야?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이거 뭐 아직도 아니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뭐 공산당 만세 이런 것도 아닌데 들을 게 있겠냐? 야, 솔직히 우리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얘들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세상은 어지럽고 가장 자유로운 건 우리 대학생들이지. 학교가 거대한 백이니까. 그래도 학교에 규칙이란 게 있어. 선을 넘지 말라는 거. 우리 규칙 안에서만 놀자. 지영아, 이건 그냥 연극이야. 뭐 연극 한 편이 무슨 일이 있다? 왜 인마 죽여? 그냥 하자. 그래. 야, 걱정 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쪼다는 나라는 아니야. 아니 이런 거 하나 허락 못할 정도면 여기가 남한이냐? 그래, 임마. 북한이지. 야, 그럼 이거 하는 거야? 찬성? 그래, 찬성. 찬성. 박수로 결제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저희 정기공연 작품 한번 정해보고 있었어요. 햄릿하기란 거 아니었어? 아유 햄릿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 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새로운 것 좀 해보려고요. 예술은 늘 새로 하죠. 그래. 그래서 이번엔 무슨 작품을 하기로 했나? 이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를 한번 해보려고요. 뭘 한다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도 들여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이의 삶을 다룬 버톨트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브레치트가 아니라 브레이트일세.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거 브레이트가 어떤 작가이진 않아? 자네들 대체 왜 그러나? 왜들 그렇게 애써서 뜨거워 보이는 척 안 달라고 있나? 자네들이 하려는 것들 내가 예전에 죄다 해본 것들이야. 내 눈엔 다 보여. 자네들의 이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릴지 말이야. 이 작품 하지 말게. 예전에 다 해보신 것들이라 이상하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연극반 선배로서 다시 한번 묻겠네. 브레이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정말 공연할 건가? 정말 연극반 선배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장님으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겠네. 난 연극반 선배로서 자네들이 그 수많은 고전 명작들을 놔두고 하필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것이 이런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이런 동독 사회주의권 작가의 작품한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교수님, 실망입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소리치던 그런 교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전 교수님만 바라보면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지자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모습을 보니 교수님 이름 자체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교수님, 이 작품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과학자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운 그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브레이트는 살던 곳이 동독이었을 뿐입니다. 사는 곳만 그쪽일 뿐 그들의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교수님, 작가와 관련돼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 국민 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몰라서 묻나? 나한테 몰라서 묻는 거냐? 우리는 다 알아. 나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 누가 지금 모르는 거 말해달라고 찾아온 거 같나? 아는 걸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아. 때로는 아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큰일 잘났으니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 이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 그 100명은 항상 학생들과 교수를 주시하고 있어. 자네들의 선배이자 교수인 나까지도 주시하겠지. 우린 모두 다 주시당하고 있어. 이 와중에 그걸 올리겠다고? 그 잘난 갈릴레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꼴을 보여주겠다고? 제발 정신들 차리게! 갈릴레이도 법정을 마주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 올리지 마. 면 절대로 올리지 마.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장으로서 부탁했어. 부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부탁이시라면 듣고 안 듣고는 저희 자유입니다, 선배님. 하지만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부당한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야, 우리 한 거지? 주혁아? 그래, 하자. 야, 그럼 주인공은 내가 하는 거야. 야, 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벌써 그런 말을 하냐? 자, 아무튼 빨리 이거 치우자. 시끄러. 동결이가 이 주인공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니지, 동결이. 다 들려 임마. 미안하다. 좋아.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대 연극반 제48대 정기 공연 갈릴레이의 세계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연극은 네, 정신적 뒷방이다! 안다. 다 알아. 우린 학생인데 연극 하나 올렸을 뿐인데 처음인데 미안하다. 너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봤냐? 리차드 헤세. 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국을 차지한 왕이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예루살렘 정복을 선포했어.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믿지 않는 교도들에게 천벌을 내리자 하면서 말이야. 뭐 너희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이제부터 너희들을 고문할 거야. 개인마다 취약한 고통들이 다 따로 있어. 너는 눈빛에 반항기가 가득하면서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아웃사이더형 인간인 걸 알 수 있어. 스트라이크! 넌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면서 봐. 상당히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인 걸 알 수 있어. 한 번도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얼굴. 너 같은 얼굴은 최대한 천천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 야! 너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조상들 중에는 날 되들었던 인물들이 나와요. 조상하고 후손들만 잘 엮어주면 돼. 야, 이 새끼야. 진실이 뭐야? 그 연극 왜 올렸어? 매번 언제? 너희 큰아버지가 운전될 때 월급했지? 좀 더 놔줄래? 좀 더 너도 만나서 좀더 좋아하지? 이런 배원도 못 되는 거야! 진실을 얘기해.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만나! 난 널 알아. 너희 집은 대대로 부자야. 너는 등 따시고 배우는 네가 싫어. 너는 거린도 되고 싶고 토적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어. 그래서 넌 잠시 길을 벗어난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에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잘 알아. 넌 잠시 특감만 들어도 돼. 받아 적어. 계속 시험에 나올 거다. 인생의 시험.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냐? 정의를 바로잡고 있다. 정의라는 단어의 뜻 중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하는지 아니? 밀가루 온조 바다 수제비 끓여 먹어가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파병으로 목숨 값벌어가면서 우리의 집에 했던 나라한테까지 자존심 숙이고 돈 빌려가면서 구성하고 유지해나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야. 우리도 다 알아!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어떡하냐? 우리 자식들은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고개 숙이고 웃고 빌어야지. 우리가 고개 쳐 들고 화 내고 구호를 외치면 씨발 밀가루 보고 다 긁히는 거야.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 소수의 엘리트만 끌어야지. 엘리트는 의무가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의무. 난 지금 내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9명의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저 한 명이 반항하는 국민에게 전기를 먹이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괴로워도 참는다. 엘리트니까. 자, 너는 뭐냐? 계속 어리석게 살 거냐? 아니면 엘리트가 될 거냐?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할 리가. 그때 가장 오래 버티신 분이었죠. 이야,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군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찌 불편한 다리는 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다행이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고개를? 저 안에 있는 학생들, 저의 제자이자 후배들입니다. 그랬어요.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어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야, 최연소 법대 교수님이자 판사님께서 무릎을. 이거 기분이 썩 나쁘지 않네요. 그럼 시원하게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잘들 봐둬라. 이 나라 최고 엘리트 선생이 내 놈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야, 내 놈들은 엘리트가 무릎을 꿇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녀석들이냐? 난 아무나 무릎 꿇는다고 봐주지 않는다. 최소한 이 선생만큼은 돼야 무릎 꿇으면 봐준다. 내까지 놈들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베이고 알몸으로 생 지랄해서 봐주지 않아.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나를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만나지 마라, 평생.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면 나를 만날 일이 없다. 오늘 이 선생이 무릎 꿇는 광경을 머릿속에 잘 새겨둬라. 좋구만.
이제 다들 어디로 갈 건가? 정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방향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독백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날 자네는 말없이 걸어갔지. 졸업을 할 때까지 자네는 계속 말이 없었어. 가끔 도서관의 계단에서 실겨 열리는 광장에서 말없이 생각에 잠긴 자네를 보았지. 왜 말이 없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었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 자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것을 물어볼까 두려웠기 때문에. 난 자네가 조용히 살아가길 바랬네. 대부분은 그렇게 침묵한 채 삶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살길 바랬는지 난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 난 자네의 침묵에 침묵했어. 만약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린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비겁한 짓이죠.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선택만이 남아있죠. 벌어진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그래요.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선택을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그분들이 보낸 백수입니다. 김주혁과 김정배의 무죄를 호소하는 전국의 언론인들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서명이 담긴 명단입니다. 백수와 성명 둘 다 많은 말들이 적혀있고 어떤 말에 귀를 더 기울이실지는 재판장님의 몫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벌어지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재판장님의 몫입니다. 저는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자네들 모두 같았지. 제자 그리고 후배.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른 자리에 있구만. 자네들이 모두 같았을 때는 내 사람 모두를 위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자네들이 모두 다른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가?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왜 자네들은 자꾸 정의지금을 넘어서는 건가? 진리의 실문의 시간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증인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 내 판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시오. 부탁합니다. 검사 측 증인 민국일보 사장 박준영 인정합니다.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장 이봉하 인정합니다. 변호사 측 증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김건호 기각. 경제 전문가 남경식 기각. 재판장님, 균형을 유지하셔야죠. 이제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은 유지하셔야죠. 변호사 측 증인 민국일보 해직기자 황재야 인정합니다. 외신기자 마르코 아일만 인정합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시작하세요. 먼저 민국일보 사장 박준영 씨께 묻겠습니다. 혹시 증인의 신문서도 보도 협조 사항을 지침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신문사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 이유는요? 그래야 보도 협조 사항의 방향과 우리 신문사의 방향이 일치하니까요. 둘 다 우리 나라를 생각합니다. 과연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답군요. 혹시 기자들 사이에 불만은 없습니까? 그 신문사에 남아있는 기자들 중에서는 절대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 몇몇은 불만이 있었는데 다 피치 못할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과연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답군요. 이상입니다. 증인의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 활동을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의 신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제아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증인도 기자 시절에 아침마다 팩스로 보도 지침을 받았나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팩스로 오는군요. 저희 때는 종이를 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증인도 그 보도 지침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편이었나요? 저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거든요. 아니, 애국자라면 국가가 제시한 지침을 잘 따라야 하지 않나요? 아니 보도 지침이 어딜 봐서 국가의 지침이겠습니까? 국가를 좀먹는 사람의 지침이죠. 이상입니다. 증인의 결혼 생활은 원만한가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본검사가 알기로 증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대체 왜? 증인은 얼마 전에 동료 여기자 이모 씨와 함께 호텔을 출입하다가 부인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지요.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입니까? 네, 아니로 아, 답하세요. 제가 뭘 대체 어디에? 네, 아니로 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동료 여기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언론인의 말에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마르코 씨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국내에서 상주하는 외신 기자입니다. 보도 지침 폭로 기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놀라웠습니다. 국내 기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일명 불법 기자회견이라서요. 세상에 이 나라는 기자회견도 불법이 있습니까? 증인의 나라에서도 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정부와 언론의 협조 속에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보도합니다. 그럼 정부 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죠? 그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를 내죠. 국민들은 둘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증인은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거주했나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고작 1년 남짓 거주하면서 국내 언론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국식 민주주의입니다. 그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한국식 민주주의. 그건 또 뭡니까?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할 수가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식 민주주의가 이상입니다. 아, 이런 게 한국식이구나. 이봉화 실장에 묻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보도 협조 사항을 발송하면서 강제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보낸 보도 협조 사항이 강제적이라며 반발했던 기자들과 언론사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했던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은 이 보도 지침에 담긴 지시 사항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지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이 이 보도 지침을 보내기 전에 이 지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증인은 지금 마음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마음대로 팩스를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바보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의 시간입니다. 최후라, 최후. 무서운 말이지. 재판의 마지막 말.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말. 한 번 손에서 말하면 평생 기록에 남는 말. 그래, 이 재판의 마지막에 자네들은 무슨 말을 할 텐가? 어떻게, 거리가 좀 좁혀질 것 같은가? 제가 손자리는 명확합니다.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선 자리도 명확합니다. 좁혀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좁히려고 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좁혀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친구 김모 씨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로들 조금의 양보도 안 되겠나? 조금만 인정하고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눈 감고 이 재판이 이렇게 지금 끝나버리겠나?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부탁이 싫으면 듣지 않겠습니다. 지침이 싫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국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좋아. 지침을 따르지 말게. 모두들 자신만의 지침대로 움직이게. 자네들의 말을 막지 않겠네. 조절하지도 않겠네. 자네들의 힘이 닿을 때까지 마음껏 말을 하게. 이곳은 법정이자 광장이자 극장이니까. 내가 자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어. (50만) 부가 발행되는 신문이 거짓말을 하나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신문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힘이 큰 만큼 음모도 큽니다. 중앙청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공사 책임자인 문화공보부 장관이 소리치더군요. 이 기사는 2단짜리야, 2단짜리! 2단이야, 2단! 이처럼 보도 지침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조작일 뿐 절대로 국가 기밀에 관한 지침이 아닙니다. 검사는 보도 지침이 보도 협조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협조사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책에 실린 사실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 신문이나 통신에서 이미 보도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실을 왜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하는 겁니까? 이 비밀은 누구를 위한 비밀입니까? 난 애국자입니다. 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모든 매국 행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보도 지침을 폭로했습니다. 검사는 자꾸 나한테 국가의 안보니 국가의 근간점의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위해서 보도 지침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딸의 돌이 지났습니다. 신문사 동료들이 돌잔치를 해주었다는군요. 내 딸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불합리한 재판이 없는 나라,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독백이 시간이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말로 오롯이 알 수 있는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제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바라봅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 저는 제가 쓰는 이 잡지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공포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공포로부터 나온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끌려가고 시위에 나온다고 끌려갑니다.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철길에 벌어진 대학생들의 시신과 군사 통제 지역 안에서 발이 돌에 묶인 채 익사체로 발견된 대학생들의 시신.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줄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신문은 아주 작은 귀퉁이에 은근슬쩍 실어줄 뿐입니다. 아니, 그 학생들 죽음이 어째서 신문이 가장 작은 귀퉁이에 실려한단 말입니까? 어느 날 선배가 제게 그러더군요. 야, 너 30년 정도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 이 나라에서는 예, 저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뭐 정의라는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숨 좀 쉬라고요.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야, 숨 좀 쉬자.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은 오해간 독백 정기부동문이죠. 456에 789 이상입니다. 이 재판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재판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재판에 제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인들 곁에 잠시라도 더 앉아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린 질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 기록은 남겠죠. 이 기록이 끝까지 남아서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혀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부끄럽게 변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유령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 보도이즘 나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저를 움직이게 만든 힘은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죠. 연극, 책, 신문, 선배와 스승. 그리고 이제는 저희 제 친구 주혁이와 정배가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드러나면 우린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논고를 읽겠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정치 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건국 이래로 관례화되었던 언론에 대한 협조 요청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볼건을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자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다. 결국 마지막까지 법정원으로 얘기하는구나. 돈결아. 딱 한 번쯤은 돈결이 너의 얘기 듣고 싶었어. 재판장님, 판결하셔야죠. 무슨 판결?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판결을 하세요, 판결을. 판결? 내가 여기에서 무슨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법에 알맞은 판결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법에 알맞은 판결을 내려주세요.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거꾸로 묻고 싶네요.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결국 균형을 잘 지키셨네요. 그래요, 균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재판장님, 이 재판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재판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러냐?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그럼 다 알 것 같다는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그래, 난 균형을 지켰다. 너희들은 내가 빛나던 순간만을 기억하지. 그 빛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아? 그 반짝거리는 순간을 딱 한 번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아갔는지 알아? 어둠 속에서 알몸으로 내던져 본 적이 있어. 생각을 지키려는 그 순간에 그 모욕, 그 지옥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알아. 난 또다시 알몸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지는 더더욱 않아. 그래, 난 숨었다. 근형 속에 숨었어. 난 적당히 개기고 적당히 약속하면서 이 알몸과 야목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단 말이다. 정말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이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이제 다들 어디로 갈 건가? 정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침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숨 좀 쉬러 가겠습니다. 야! 몰라 너 뭐냐? 네, 관객회장은 개인적 즐거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